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50분입니다. 오늘 아시아는 굉장히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도 선방하고 있고요. 선방하고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죠? 어제 미국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와 유럽 강한 모습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미국이 상승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아침에요.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고 넘어가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S&P 이건 나스닥 둘 다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갭상승 음봉을 보면서 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상승 마감했으니까 반등한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아직은 아니죠. 미국이 아직까지는 이거를 극복하지 못했으니까 일단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장, 유럽장 그럭저럭 괜찮다고요. 잘 나가고 있다고요. 사실 오늘도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한 이슈도 없고 맨날 나오는 똑같은 재료들 그죠? 하락하면은 인플레이션 핑계 되는 거고 상승하면은 그냥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순매수해서 상승했다 이런 소식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몇 가지 포인트 정도만 딱딱딱딱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거는 이제 역외 환율이죠. 역외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요 USD 연결 선물 써 있는 거는 요거는 한국 주식시장하고 똑같죠. 한국 주식시장하고 개장 시간, 폐장 시간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조금 더 진실한 값이 아닐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매매할 때, 실제로 달러를 사고 팔고 할 때는 이거를 보고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요거는 이제 하루 종일 거래가 되는 역외 환율 그런 거죠. 이거는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차트에는 밤이나 새벽 시간이나 이런 그 주식시장 끝난 이외의 시간들의 값들이 좀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요즘에 일단 요거를 좀 위주로 더 살펴보고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오늘 그 역외 환율 쪽에서 또 다른 재밌는 변화가 좀 나타나긴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며칠 전에 여기 지금 이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 윗꼬리들이 지금 달려있는 걸 윗꼬리들이 달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안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 많았었죠. 이거 환율이 장중에 1200원을 넘어섰다. 이거 속임수냐 아니면 이게 진짜냐. 이게 뭔가 세력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논쟁만 가득한 채로 그냥 저는 일단 무시하고 넘어갔는데요. 근데 일단 오늘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나긴 했습니다. 오늘은 1200원까지 가진 않았고 오늘은 장중에 한 1194원 정도까지 올라가다 말았네요. 그래서 이 분봉상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분봉상으로 보면요. 지난번에 그 환율이 1200원까지 튀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튀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그래서 11월 9일 이때 같은 경우는 환율이 튀었을 때 정부에서 야 이거 싱가포르 지점에 어떤 놈이 주문 실수를 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전산 오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며칠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이런 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죠? 이거는 실수가 아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죠. 근데 두 번은 실수라고 봐주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근데 여전히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는 좀 음모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아무튼간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흐름이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 좀 그죠? 이 시간을 보시면 전부 다 공교롭게도 아침 7시 반 이런 때예요. 둘 다 공교롭게도 그 시간도 같긴 한데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이게 어떤 사인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약간 음모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무튼 뭔가 조금 냄새가 나긴 나죠. 예. 아침 7시 반만 되면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 반만 되면 누군가 환율을 자꾸 들었다 놨다 장난을 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우리한테 암시하는 바가 있지 않을지
이게 이제 한 번이면은 저도 아유 이거 뭐 이런 걸 갖고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음모론입니다라고 하겠는데 두 번이나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한번 고개를 저도 갸우뚱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뭔가 있나라고 의심을 좀 더 세게 해보긴 할게요. 아무튼 이런 점을 좀 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환율이 두 번이나 튀었으니까 베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아무튼 다만 뭔가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해 보자라는 거, 요런 이야기를 일단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 결론이 나오겠죠. 시간이 지나서 1200원 위쪽으로 실제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 그놈들이 실수한 게 아니고 실제로 뭐 주문 넣었다 뺐다 하면서 테스트 해본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아무튼 그건 시간이 지나야 알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단 환율이 튀었다라는 거 한번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어차피 환율 이야기한 김에 오늘 원달러 환율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엔 일단 장중에는 보시다시피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리가 1178원인데요. 일단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79.5원에 마감했으니까 일단 뭐 아직까지 뭐 삼산 완성이다 이렇게 보진 않을게요. 참고로 이런 이야기 드렸죠. 삼산, 그죠? 삼산 아침에 왜 잘못 눌러졌네. 아침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갖고 삼산 가능성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고점을 완성시키려면 제 생각엔 여기를 붕괴시켜줘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 라인을 붕괴시키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냥 오늘 뭐 별일은 없었구나라고 하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환율 이야기 일단 하나 했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일단 두 번째 이야기는 일단 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오늘 뭐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뭐 코스피가 1.19% 오르고 코스닥은 뭐 2% 가까이 올랐네요. 150 선물 기준으로요. 근데 아무튼 오늘 좀 재밌는 것이 좀 보인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라는 건 뭐 제가 그렇게 평상시 이야기는 많이 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거래량이 많아야 그 해당 봉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움직임들을 보면 대부분 일단 거래량은 좀 적습니다. 장대 양봉 나왔지만 보시면 거래량은 그 어느 때보다 적은 정도 수준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치 정고점을 넘어갈 것처럼 이렇게 선물이 난리를 부려나지만 결과적으로 거래량은 그죠, 뭐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것도 오늘 뭐 거래량이 얼마 안 되니까 오늘 상승 무조건 뻥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의심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튼 좀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코스피 지수 1월달 이후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1월달 이후에 보시면은 아무튼 그래요. 지금까지 나온 장대 양봉들은 대부분 다 팔아먹기 위한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1월달 제외하고 지금 올해 코스피 차트를 본 건데, 솔직히 보세요. 이제 언젠가부터는 이제 이런 언젠가 특정 구간부터는 장대 양봉들이 나오면은 그 뒤로는 전부 팔아먹었었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이런 구간들을 또 잘 보면은 언젠가부터 이 장대 양봉 나올 때 거래량들이 안 실린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뭐 어쨌든 제가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일일이 자세히 보지는 않을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HTS 켜놓고 직접 한번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도 그런 비슷한 모양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중요한 자리들까지 올라왔지만 아무튼 뭐 거래량은 적다. 신뢰도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코스닥 시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을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도 그래요. 삼성전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디 중요한 저항을 아직 돌파한 건 아닙니다. 그냥 아직도 뭐 박스권 안에 깝깝한 저항 안에 갇혀 있는데 오늘 장대 양봉 나왔단 말이죠. 뭐 장대 양봉이라 하긴 뭐하나요? 하여튼 1% 정도 올랐는데 아무튼 보시면 거래량이 안 실린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무조건 이거는 뭐 이제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 저건 무조건 뻥이야 이렇게 보자는 게 아니고 의심해 볼 만하다는 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코스닥 시장 쪽에서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본 거는 이겁니다. 셀트리온 친구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셀트리온
그 셀트리온이 오늘 무슨 이슈가 있었었나? 전 솔직히 셀트리온에 별 관심이 없어서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갭상승 해갖고 음봉으로 밀어버렸죠.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도 좀 심심치 않게 나온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셀트리온이 낸 그 기사는 결과적으로 팔아먹기 위한 그런 재료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의 시장을 반응을 보면요. 그럼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제약업종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제일 크니까 아무튼 헬스케어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다라고요. 갭상승 출발하고 밀어버렸다. 그나마 좀 긍정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던 날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또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한다라면은 일단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제약업종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지수는 이 제약업종 지수,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락 N자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 N자로 가면서 중요한 저항을 단 하루 만에 뭉개버렸고 솔직히 좀 힘을 좀 많이 썼으니까 좀 쉬었다 가야죠. 예, 쉬었다 가는 측면에서 일단 오늘 적당히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지수가 반등하는 사이에 셀트리온 친구들의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면은 이게 올라오는 힘이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강할 수 있겠냐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 친구들의 장대 음봉이 나오고 뭐 거래량이 나오는 사이에 이 코스닥 150 지수가 오늘 현물 지수를 기준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스닥 150 현물 지수가 1495를 지금 이제 종가는 1496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던 자리는 1495인데요. 뭐 95나 96이나 1포인트 차이니까 뭐 넘었다라고 하기보다 턱걸이 했다라고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매우 무거운 저항까지 턱걸이를 한 일단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이거 거래량도 얼마 안 되고 장대 음봉 거래량도 얼마 안 되고 그 와중에 이 코스닥 시장 1등 종목인 셀트리온 친구들은 장대 음봉을 맞고 있고 이거 좀 많이 냄새가 나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 제가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건 아니고 오늘 제가 시장을 관찰했던 점들 중에 좀 냄새가 꾸리꾸리하다라는 점 세 가지를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환율,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량,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닥 시장의 셀트리온 친구들과 뭐 제약 업종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의 관계,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일단 말씀드려봤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봤던 좀 냄새가 나는 점들은 일단 요거 세 가지입니다. 일단 기다려 봐야겠죠. 예, 기다려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신호들이, 이런 냄새가 나는 것들이 월요일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뭐 솔직히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지켜보려고요. 다시 기초적인 어떤 그냥 뭐 지지와 저항 확인하는 차원으로 돌아오자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뭐 아직까지 뭐 물론 분봉상으로 보면은 뭔가 하나를 돌파한 척 했습니다. 예, 분봉상으로 보시면요. 분봉상으로 보시면 그저 제가 그어놨던 이 라인을 돌파한 척 했어요. 이런 라인 돌파한 척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돌파한 척을 했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이제 숏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실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돌파한 척 할 수도 있어요. 돌파한 척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 돌파한 척 한다고 다시 대상승으로 갈 거냐.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00이 제일 문제입니다. 400이라는 큰 저항이 위에 있는 거고 지금 400부터 382까지 선물이 내려오면서 폭락한 게 아니죠. 다이렉트로 폭락한 게 아니고 몇 거래일 동안 숏을 보유하고 계신 여러분들 가슴 아프라고 일부러 찔끔 빠졌다 찔끔 오르고 찔끔 빠졌다 찔끔 오르고 찔끔 빠졌다 찔끔 오르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만 잔뜩 받게 해놨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쪽에 저항이 많다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비록 여기 내려오는 이 추세선은 넘었지만 지금 어디가 저항이에요? 지금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저항이 아닌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좀 넘었다라고 해서 뭐 너무 그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투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투자 관점에 따라서 나는 단타하고 난 좀 민감하게 보는 사람이다 하시면은 저렇게 추세선 넘어가면 뭔가 움직이는 게 맞긴 맞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저하고 비스무리하게 어떤 뭐 추세를 먹고 뭐 주봉을 보고 뭐 장기적으로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양봉 하나 나왔다고 막 쫄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400짜리 뭐 여기서부터 쭉 해서 끌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무튼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위쪽에 이제 계속 저항들이 있으니까 또 위쪽으로는 또 제한적인 거고, 만약에 이 양봉이 만약에 속임수였다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잔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월요일 날 속임수였다라고 밝혀지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폭락을 부르는 그런 오히려 안 좋은 양봉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다양한 점들, 다양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풋옵션들은 이제 오늘 거래 첫날에 뭐 확 죽긴 확 죽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게 완전히 죽었냐? 마치 죽을 것 같지만 아직은 뭐 중요한 자리들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풋옵션 완전히 죽었네, 아이고 곡소리 나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직까진 이를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콜옵션들이 지금 반등하긴 했는데, 얘 같은 경우 뭐 그냥 낙폭과대, 아직까진 낙폭과대로 인한 자연 반등 이 정도 선까지 밖에 안 됩니다. 얘 아직까지 뭐 튼튼한 지지선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 정도까지 지켜봤습니다. 하여튼 뒤통수를 굉장히 많이 때리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변동성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또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라든가 이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니까 당연히 수급창에 있는 숫자들도 엄청나게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요즘에 뭐 선물 1조 원 매수, 선물 1조 원 매도, 외국인, 그죠? 그거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연속성이 있는지는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오늘 양봉이 튀어나왔다, 오늘 코스피가 코스닥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딱히 뭐 긴장하고 막 당장 뭘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딱히 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뭘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자리 가서 뭘 해야 되겠죠. 물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으로 좀 굉장히 좀 간당간당한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쯤 했으면 일단 위험 관리하는 게 좀 맞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움직이더라도 월요일날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월요일날도 아마 별로 움직일 일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아무튼 뭐 외국인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창에서 이거 연속성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올해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올해 계속 외국인이 대세 상승시킬 것처럼 막 선물을 며칠 만에 3조 원씩 매수를 때려도 결과적으로 끝은 선물 400 밑으로 와 있어요.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커서 그럴 텐데, 기대감이 커서 며칠 동안 계속 박스권에서 정말 더럽게 움직이니 하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마음이 급하셔서 대부분 지금 가슴이 타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의 움직임은 뭐 겉만 화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미국 주식시장에 관련돼서 오늘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뭐 여전히 없습니다. 그죠? 맨날 어제 말씀드렸던 이 자리 뭐라고 했죠? 뭐 특별히 제가 뭐 할 만한 게 없는 자리다, 그냥 이제 애매한 자리다, 올라도 이상하고 뭐 올라도 괜찮고 내려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올라도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결과적으로 그 자리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켜봐야 될 거고요. 오늘도 가만 보면은 이 S&P와 나스닥이 둘 다 일단 갭상승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런지는. 근데 오늘도 만약에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밀린다면 이거는 하락이 정확하게 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또 다시 전고점을 테스트하러 가겠다라는 의미겠죠. 뭐 이 정도. 제가 어쨌든 더 여기서 뭐 특별히 미국 주식시장에 관해서 뭐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오늘 밤에 뭐 상승하면 안 되냐? 상승해도 돼요. 변동성 지수도 뭐 아직까지 뭐 특별히 뭐 문제 없는 자리에 와 있고. 하여튼 근데 지금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게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보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도 미국은 뭘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만 해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이런 거 잘 지켜보시고요. 아무튼 그죠? 요즘 달러 급등이 문제인데 이 부분이 지금 한국 코스피에 원달러 환율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 체크하시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저항이 많은 구간이라 막 랠리를 할 그런 구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모양만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어디선가 반등할 자리에서 일단 반등했어요. 지금 고점 부분도 많기 때문에 위에 저항도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쨌든 얘도 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겠죠. 당분간 좀 혼조할 거고요. 오늘 참 중국 위안화가 또 폭락을 하더라고요. 폭락이 아니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또 다시 초강세가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건지. 일단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위안화가 또 초강세를 보인다? 이 솔직히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일단 다시 직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으니까 만약에 위안화 베팅하실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위안화 약세에 베팅 해보는 게 옳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너무 자주 내려오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중요한 지지선 자리까지 내려왔으니까 한번 일단 지켜보자고요. 어쨌든 얘가 이 전저점 자리 깨지 못하고 이 아래쪽으로 가지 못하면 중국에 희망은 없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일단 여기 아직까지 뭐 중요한 자리 붕괴시킨 거 아니고 또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정도 내려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붕괴시킨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흐름 지켜보자고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속 시원하게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뭐 이상하냐? 이상하진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죠? 하여튼 지금 달러는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원화하고 위안화가 청개구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여튼 좀 수상하긴 한데요. 어떻게 작용을 할지 저는 일단 잘 모르겠고 잘 모르니까 일단 지켜볼 뿐입니다. 딱히 뭐 그렇다고 뭔가 대응할 만한 때는 아닌 것 같고 오늘 밤에 딱히 뭐 어떤 중요한 경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네요. 뭐 일단 이야기는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너무 뭐 실망할 것도 없고 너무 뭐 좌절할 것도 없고요. 뭐 그리고 너무 또 기뻐할 것도 없고 또 그리고 혹시나 오늘 밤에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이 미국이 어떻게 됐으니까 월요일날 한국이 어떻게 될 거야 이 생각도 그런 생각도 좀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죠. 그죠? 디커플링 장이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오늘 밤에 올라봐야 이제 위에 이제 일단 저항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그냥 좀 무덤덤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주봉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금요일이니까요. 주봉 하나 완성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